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모스크바 외곽에서 정원 가꾸기와 뜨개질을 좋아하는 60세의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다소 엄격한 외모를 가진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고하고 통제하기를 좋아하고 판단력이 좋았지만 외로움과 애정 부족, 그리고 외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쉬웠습니다. 그녀는 오만하지 않았고 부와 가난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외아들 드미트리는 모스크바의 한 대형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38세의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강건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다소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모스크바 중심부 근처의 새롭고 현대적인 도시에 있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아냐를 만나기를 고대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냐는 시베리아 출신의 35세 간호사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고 다소 소박한 외모를 가졌지만 건강하고 민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끈기 있고 독립적이며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덜 관대했고 필요할 때는 더 직설적이었고 때로는 약간 성급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소통이 다소 서툴러서 오해를 받기 쉬웠습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아들 부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냐의 살림 방식에 대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잖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딸 마셴카는 왜 이렇게 옷차림이 엉망이니? 여자애가 머리도 빗지 않고 이게 뭐니? 아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짜증이 났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서 일해요. 집안일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셴카는 아직 어려서 스스로 옷을 잘 입지 못해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며느리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건 핑계일 뿐이야.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 해. 그게 여자의 본분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셴카 또래의 여자애들은 벌써 스스로 옷을 입고 머리도 빗을 줄 알아야 해. 너는 마셴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구나. 드미트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말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아냐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네가 만든 음식은 너무 맛이 없어. 러시아 전통 음식은 만들 줄 모르니? 어머니, 저는 러시아 전통 음식을 만들 줄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아냐는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그게 뭐니? 여자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만들어야 해. 그게 여자의 도리야. 아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방식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반항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나에게 반항을 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야.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해. 저는 어머니의 노예가 아니에요. 저는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드미트리는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아냐의 말이 맞아요. 아냐는 어머니의 노예가 아니에요. 아냐는 제 아내이고 저는 아냐를 존중해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아들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는 아냐에게 완전히 홀려버렸구나. 너는 어머니의 말은 듣지 않고 아냐의 말만 듣는구나. 어머니, 저는 아냐에게 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아냐를 사랑하고 아냐의 결정을 존중해요. 사랑? 존중?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너는 어머니를 버리고 아냐만 선택했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부양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냐와 제 가정을 지킬 거예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아들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웃에 사는 갈리나는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와 비슷한 나이의 과부였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수다스럽고 참견하기를 좋아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즐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에게 아냐에 대한 험담을 자주 늘어놓았습니다. 스베틀라나, 요즘 아냐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다고 들었어요.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요? 갈리나가 어느 날 스베틀라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아냐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스베틀라나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시골 출신 여자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그 여자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요. 갈리나의 말은 스베틀라나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는 아냐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아냐가 병원 동료인 이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반은 아냐가 일하는 병원의 의사였고 아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아냐와 이반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냐가 이반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냐, 너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너는 내 아들을 배신했어. 스베틀라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아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저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나는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어머니, 저 남자는 제 동료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나를 속일 수 없어. 너는 더러운 배신자야. 드미트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소란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스베틀라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어.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아냐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요. 저 남자는 아냐의 직장 동료일 뿐이에요. 오해? 네, 눈에는 그게 오해로 보이니? 너는 완전히 아냐에게 눈이 멀었구나. 너는 어머니의 말은 믿지 않고 저 여자의 말만 믿는구나. 어머니, 저는 아냐를 믿어요. 아냐는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너는 언젠가 네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화를 내며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말할 줄은 몰랐어. 괜찮아요, 드미트리. 어머니께서 저를 오해하신 것뿐이에요. 아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너무 슬퍼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드미트리가 아냐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이야기해 볼게요. 드미트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드미트리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는 어머니께 새 직장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네가 새 직장을 구했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아내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없다. 그녀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냐는 훌륭한 여자예요. 저는 아냐를 사랑하고 우리는 행복해요. 행복? 너는 지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언젠가 너는 내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말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축복해 주기를 바랐지만 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드미트리와 아냐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예고 없이 그들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없는 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구나.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너희의 행복한 삶에 초대하지 않았잖니. 너희는 나를 잊고 싶었던 게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냐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냐를 받아들이라고?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녀는 너를 나에게서 빼앗아갔어. 그녀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드미트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아냐를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오해? 내가 오해를 했다고? 너는 이제 어머니를 바보 취급하는구나. 그래, 좋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너희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화를 내며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어머니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이기심과 고집에 지쳐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냐. 하지만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몇 달 후 드미트리와 아냐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에게 새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우연히 이반을 만났습니다. 이반은 아냐의 직장 동료였고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아냐의 불륜 상대로 오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 이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반 씨.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냐는 잘 지내고 있나요? 이반이 물었습니다. 아냐, 그 애와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어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내 아들을 빼앗아갔어요. 그 애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 그건 오해예요. 이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냐는 훌륭한 여자예요. 그녀는 결코 드미트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오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냐의 친구로서 그녀를 잘 알아요. 그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드미트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번의 말은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냐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나와 너무 달라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을 수는 아냐는 당신과 다르지만 그녀는 그녀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착하고 똑똑하고 드미트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드미트리는 아냐를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그는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냐는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반의 말은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드미트리와 아냐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화가 나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아냐, 나에게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이렇게 전화를 받아줘서 고맙구나.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아니, 너희는 이해할 수 없을 거다. 나는 이기적이었고 너희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 너희에게 진심으로 어머니,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함께하고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구나. 내 손녀 마셴카도 보고 어머니,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환영할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어서 며칠 후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드미트리와 아냐의 새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손녀 마셴카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마셴카가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를 보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마셴카, 잘 지냈니?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마셴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선물을 가져왔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마셴카는 할머니가 준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손녀의 밝은 모습을 보고 아냐, 그동안 고생 많았지.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아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해서 정말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나는 너에게 사과하고 싶구나.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너는 훌륭한 여자이고 좋은 아내이고 좋은 엄마야.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아냐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드미트리, 너도 나에게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이렇게 나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아들에게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이해해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항상 나를 이해해 주었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잖아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가족의 행복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냐를 탓하지 않았고 그녀를 자신의 며느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마셴카를 자주 돌봐주었고 아냐는 집안일과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좋아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드미트리와 아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고마운 일이 있단다. 너희 덕분에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나는 그동안 이기적이었고 너희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단다.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의 행복을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드미트리가 그리고 아냐, 너에게도 고마운 일이 있단다. 너는 나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너는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손녀를 선물해 주었어. 너를 내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시간이 흘러 드미트리와 아냐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둘째 손주를 볼 생각에 매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드미트리와 아냐에게 자신의 집을 팔고 그들 근처로 이사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너희와 가까이 살면서 너희를 돕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드미트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이란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지겹다. 너희와 함께 살고 어머니, 저희는 대환영이에요. 아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마셴카도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곧 자신의 집을 팔고 드미트리와 아냐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텃밭을 가꾸고 뜨개질을 하며 손주들을 돌보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따뜻한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드미트리와 아냐, 그리고 마셴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온 가족이 기쁨에 넘쳤습니다.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하구나.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리석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줘. 너희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여서 행복해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에게 최고의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세요. 아냐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마셴카가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마셴카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우리 둘째도 너무 사랑해.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마셴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야. 나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중년이 되었고 마셴카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둘째 아이 역시 건강하게 자라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들은 돗자리를 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마셴카가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에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요. 그래,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마.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마셴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와 깨달음,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고맙다, 마셴카. 하지만 할머니는 한때 어리석은 사람이었단다. 할머니는 이기심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어. 하지만 너희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덕분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할머니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저희도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에게 최고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세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가족들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마셴카가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마셴카. 할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볼 거란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마셴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한번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가족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했지만 그녀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드미트리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냐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마셴카도 할머니의 영정 앞에 꽃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가르침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일깨워줍니다. 몇 년 후 마셴카는 의젓한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를 쏙 빼닮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마셴카는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마셴카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삶을 모티브로 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마셴카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할머니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나는 할머니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어느 날 마셴카는 드미트리와 아냐에게 자신의 소설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딸의 소설을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셴카, 정말 훌륭한 소설이구나.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께서도 이 소설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고마워요, 아빠. 마셴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계실 거예요. 그래, 마셴카. 내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거란다. 아냐가 덧붙였습니다. 마셴카는 자신의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이야기는 마셴카의 소설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어느 날 마셴카는 드미트리와 아냐와 함께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묘비 앞에 꽃을 바치고 할머니를 추억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마셴카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작가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마셴카, 내 할머니께서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마셴카. 내 할머니는 너를 통해 영원히 살아계실 거란다. 아냐가 덧붙였습니다. 마셴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마셴카는 왠지 그 구름 속에서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마셴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마셴카는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앞으로도 훌륭한 작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삶은 마셴카를 통해 그리고 그녀의 소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마셴카는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제작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화 제작사는 마셴카의 소설이 가진 감동적인 스토리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마셴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드미트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마셴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삶이 없었다면 이 소설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 마셴카. 내 할머니는 너에게 큰 선물을 주셨단다. 아냐가 덧붙였습니다. 마셴카는 영화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시나리오 작업부터 배우 캐스팅, 촬영, 편집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의 소설이 영화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영화가 완성되었고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마셴카와 함께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마셴카는 긴장된 마음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영화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마셴카, 정말 훌륭한 영화였어. 드미트리가 딸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께서도 이 영화를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고마워요. 아빠, 마셴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이 영화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요. 마셴카,
내 할머니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영화를 보고 계실 거란다. 아냐가 마셴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마셴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왠지 그곳에서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마셴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셴카는 할머니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삶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들을 써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이야기는 마셴카의 작품들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셴카는 유명 작가가 되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지지해준 가족, 특히 할머니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셴카는 자신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 할머니와 함께 거닐었던 거리, 할머니와 함께 갔던 공원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할머니와의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셴카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배운 사랑과 지혜에 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에세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마셴카는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마셴카는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마셴카의 에세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셴카는 자신의 글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셴카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셴카의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였고 마셴카처럼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날, 마셴카는 드미트리와 아냐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셴카, 정말 아름답구나. 드미트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께서도 오늘 너의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고마워요, 아빠. 마셴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 마음속에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 마셴카. 네, 할머니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란다. 아냐가 덧붙였습니다. 마셴카는 신랑과 함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과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마셴카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신랑 이름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마셴카는 결혼 후에도 작가로서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사랑, 가족, 인생에 대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녀는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마셴카는 자신의 딸에게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딸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할머니는 나에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 할머니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단다. 마셴카가 딸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 우리 딸. 너는 분명히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께서도 너를 자랑스러워하실 거란. 마셴카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딸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이야기가 자신의 딸을 통해 그리고 그녀의 작품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셴카는 작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앞으로도 멋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삶은 마셴카를 통해 그리고 그녀의 작품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